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미출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관광 가이드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남동 갑 선거구가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맹성규 국회의원이 재선에 도전하고 미래통합당은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동네 우체국을 없앤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거셉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은 폐국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수요일 인천투데이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인천에서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인데요. 중국인 대상으로 관광 가이드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는 확진자의 경로를 파악하고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62년생 남성입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용산과 경복궁 등에서 중국인 관광 가이드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자각 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는데 1차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었고 지난 23일 다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2월 13일 사랑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 후 증상이 지속되자 2월 23일 미추홀구 소재 사랑병원 선별진료소를 재방문하여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정상으로 판독됐으나 2차 검체 채취 결과 2월 25일 13시 28분에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의 이동 경로도 파악됐습니다. 증상이 있었던 지난달 31일 이후 행적을 보면 2월 3일 도보로 송내과와 DH 메디컬 약국을 방문했고 2월 8일에는 인천의료원을 방문한 뒤 택시를 타고 길병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13일과 23일에는 걸어서 도화역을 지나갔고 인천 사랑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확진자가 다녀갔던 병원과 약국 등에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확진자의 모친과 병원 의료진 등 밀접 접촉자 3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또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입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국교총 회장이 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참석했던 인천 사학 관계자 30여 명에 대한 대응 조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사학혁신방안 토론회. 토론회에 참석했던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900여 명 가운데 확인된 인천 사학 관계자는 31명, 대부분 학교 행정실장이나 재단 사무국장, 이사장 등입니다. 교육청은 이들 31명에 대해 3월 4일까지 학교에 출근하지 않도록 자가격리 조치했고 아직까지 이들 가운데 유증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은 또한 토론회 참석자 학교 15개 교에 대해선 긴급 방역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참석자 명단,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수집해 25일 인천시에 보내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시는 군구보건소를 통해 대상자들의 상태를 조사한 뒤 검사와 역학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교육부가 전국 유초중고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도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교육부가 전국 유초 중고의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수업 일수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조정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도 강화합니다. 인천시 교육청 역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상황관리 예방대책반 단장을 부교육감에서 교육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종료되지 않은 28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휴업 명령을 내렸고, 오늘 개학이 예정돼 있던 숭덕여자고등학교에서도 휴업을 명령하고 학사 일정을 바로 종료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는 저희가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청 소속 모든 공공도서관과 직속기관도 다음 달 8일까지 휴관하고 시교육청 차원의 행사도 전면 취소됩니다. 인천시 학원연합회와 협의해 인천 지역 학원의 휴원을 강력히 권고하기로 하는 한편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합동 단속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PC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학생 이용을 자제하도록 학부모에게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가 지역 내 신천지 교회 68개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인천시는 신천지 공개 자료와 시민 제보 등을 통해 관련 시설 68곳을 확인하고 모두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또 해당 시설물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 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천지 인천 신도 명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어제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연합회가 주최하는 3.1절 기념 연합 예배 행사, 부활절 발대식, 준비 기도회 등 각종 연합 모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와 방역 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력하고 교회 내 모든 예배와 행사를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동구도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지역 내 어린이집을 휴원합니다. 이번에 휴원하는 어린이집은 모두 361곳입니다. 남동구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휴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다음 달 7일까지 우선 휴원한 뒤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맞벌이 가정을 비롯한 가정 양육이 어려운 경우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긴급 보육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모금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금된 성금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예방, 방역, 소독, 그리고 검사와 치료, 긴급 생계 지원 등 필요한 곳에 사용될 예정이며 모금 참여는 현금 기부와 현물 기부 모두 가능합니다. 지난 밤새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밤사이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3시 9분경 연수구 옥년동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은 학교 과학실 안에 설치되어 있던 세균 배양기에서 알코올이 누출되어 전기장치 등과 접촉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교사가 주변에 있던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하여 불이 번지지는 않았지만 세균 배양기 등이 불에 타면서 18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8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 3시 2분경에는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9층짜리 모텔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7층 객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요. 이 불로 투숙객 1명이 불을 피해 7층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잃었고 4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불이 나자 인천 소방본부에서는 소방관 100여 명과 소방차 42대를 투입하여 진화에 나섰는데요. 객실과 집기류 등이 불에 타면서 1,64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8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 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3시 32분경 서구 오류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제조동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40대 남성이 사다리 작업을 하던 중 2m 높이에서 추락하였으며
허리와 다리를 다쳐 출동한 서부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저녁 8시 31분경에는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한 아파트 2층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119 신고 전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이 허리를 크게 다쳐 출동한 남동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여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과 어제도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되어 현재 인천의료원과 인하대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에 있는데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당분간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남동구 갑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맹성규 국회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 또 전현직 시장의 대결로 보는 시각도 있는 만큼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유권자와 대면 접촉을 줄이고 SNS 등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남동갑 선거구 현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예비후보는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지역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습니다. 선거 활동은 주로 SNS를 통해 알려나갑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접촉은 힘들지만 재선의 필요성을 유권자에게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으로 2년 전에 공약했던 제2경인선을 완성하는 등 지역 현안을 풀겠다는 각오입니다. 제2경인선 철도 GTX B 노선을 계획대로 완공해서 남동구를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과 같은 국가적인 과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선거 50일을 앞두고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인천 지역 1호로 공천을 받은 만큼 책임감도 큽니다. 인천 지역 선거를 진두지휘의 승리로 이끌고 국회의원과 장관, 인천시장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 경제를 살린다는 각오입니다. 역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SNS 등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인천시장을 지내 지역 현안은 잘 알고 있다며 하나씩 공개한다는 구상입니다. 경제를 살려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남동구 갑에서의 저희 승리는 물론이고 인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인천의 희망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선 7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박경순 9월 1동 지역위원장과 박유민 여성위원장, 그리고 장현서 조직팀장과 주혜란 당협부위원장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 윤명희 예비후보와 윤종태 당협부위원장, 김봉현 예비후보도 4.15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남동갑 선거구는 이윤성 전 국회의원이 미래통합당 전신인 한나라당 깃발로 4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박남춘 인천시장과 맹성규 국회의원이 내리 당선했습니다. 보수의 탈환이냐, 진보의 수성이냐.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남동갑 선거구의 표심이 이번 총선에서 어느 쪽 손을 들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동네 우체국을 없앤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거셉니다. 폐국 검토 대상지에는 송림과 만석, 또 화평 우체국 등이 포함됐는데요.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은 폐국 검토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구에 위치한 송림동 우체국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비용 절감을 위해 이 우체국을 폐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전국 동네 우체국 1,436곳 가운데 47%에 달하는 677곳을 없앨 계획인데 폐국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자 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경영 논리를 앞세워 동네 우체국을 없애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아무리 사업성을 한다 하더라도 최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국민들의 생활 인프라이고 정보통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금융 업무의 가장 기초 단위인데 이거를 경영 논리에 의해서 특히 원도심의 주민들이 많이 빠졌다고 원도심 지역을 우선해서 이렇게 다 폐국을 하는 조치가 합당한 것인가? 지역 주민들도 우체국 폐국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동구 배다리 마을의 동인천 우체국을 폐국한 지 4년 만에 송림동 우체국을 없애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더군다나 동구는 노인들이 많이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체국이 없어지면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그걸 만들어 주시고 우체국을 없애든지 말든지 하세요. 우체국 없어지면 안 됩니다. 지역사회단체는 특히 우정사업본부가 원도심에 있는 우체국들을 없애고 있다며 폐국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가 구직 청년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드림 체크카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들은 드림 체크카드를 이용해 구직 활동을 위한 교육비나 도서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미취업 청년으로 졸업 2년이 경과한 중위소득 150% 이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내일부터 3월 18일까지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그동안 교육청 자제정책으로 추진하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인천시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3.6%인 30억여 원을 부담합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25일 신생팀 FC 남동과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구단은 앞으로 우수 선수 양성을 위한 교류와 지원, 상호 대외 활동 교류 등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K4리그에 참가하게 된 신생팀 FC 남동은 남동 근린공원 내 인조 잔디구장을 홈 경기장으로 쓰며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은퇴한 김정재 감독을 첫 사령탑으로 내정했습니다. 동구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 정책 발굴과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해 동구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합니다. 용역은 동구 청년 기본 현황과 실태, 정책 욕구 조사, 청년 정책 현황과 선진 사례, 실현 가능한 정책 목표 설정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군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정책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에 반영해 청년층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인천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안전속도 정착 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교통 상황 실시간 안내를 추진하고 도서 지역 면허 발급 업무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탭으로드는 항상 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